자, 오늘은 빛과 파동에서 횡파와 종파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8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오늘의 핵심 개념 7가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거 뭘까요? 네, 횡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는 뭘까요? 네, 아이고, 얘는 뭘까요? 잠깐만, 얘는 그렇죠, 종파죠. 얘는 뭘까요? 미음, 리을, 마루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골. 다섯 번째는 진폭. 여섯 번째는요, 주기. 일곱 번째는요, 진동수. 그렇죠. 오늘 요 7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이 생각보다 많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횡파와 종파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얘들아, 횡은 어떤 뜻일까요? 한자로? 그렇죠. 가로, 횡을 뜻합니다. 가로. 종은 어떤 뜻일까요? 네, 세로, 종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횡이라는 뜻은요, 횡단보도라는 말 쓰잖아요. 횡단보도가 어떤 걸 의미하죠? 차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수직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로종은요, 나란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횡파는요, 아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횡단보도 생각하라 했지? 수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종파는요, 나란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자, 그러면, 자,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우리 가정할게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횡파는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진동을 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요. 종파는 진행 방향에 나란하게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횡파, 종파,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언제? 1학년 때 지진파 하면서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S파는요,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진동하고요. P파는요, 진행 방향에 나란하게 진동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얘들아, 노트 정리해주세요. 횡파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일단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줄이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횡파는요. 그때 우리 여러 가지 개념, 첫 번째 개념 해보겠습니다. 마루는 뭐냐면요. 자, 매질의 위치가 얘가 매질이죠. 매질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합니다.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은요,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매질의 위치가 가장 낮은 곳, 골짜기 할 때 그 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자, 또 진폭은요, 자, 마루와 골 사이의 중심을 우리가 진동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요,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를 모두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또 파장은요,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 혹은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노트 정리해주세요. 지금 했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안 나온 개념 있죠? 주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매질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데요. 1회 진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루부터 마루까지, 골부터 골까지. 그러니까 한 파장을 갈 때까지, 한 파장이라는 말은 마루부터 마루까지 혹은 골부터 골까지 한 파장이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요. 이때 매질이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 개념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1회 진동할 때 2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주기는 얼마죠? 네, 2초가 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진동수는요? 진동수는
자, 매질이 얼마 동안,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초 동안은 몇 회 진동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2분의 1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진동수는 2분의 1회 혹은 우리가 이거를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요. 얘들아 이렇게 하나 하고요. 하나 더 볼게요. 1회 진동하는데 이번에는 3초가 걸렸다. 그럼 주기는 몇 초? 3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진동수를 알아보려면요. 진동수는 1초 동안 몇 회 진동했죠? 그렇죠. 3분의 1회 진동했죠. 그럼 진동수는 3분의 1 헤르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우리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른 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주기는 그렇죠. 진동수분의 1이 되겠죠. 혹은 진동수는요. 그렇죠. 3분의 1이 된 게 주기가 밑으로 분모로 갔기 때문이죠. 주기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꼭 알아두세요. 자, 요거까지 노트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종파의 표시인데요.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에 나란하게 진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데요. 네,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빽빽한 곳과 듬성듬성한 곳이 생깁니다. 우리 이때 자, 파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빽빽한 곳과 빽빽한 곳 사이 우리가 이 부분을 파장이라고 하고요. 혹은 듬성듬성한 곳과 듬성듬성한 곳까지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기를 찾는다면요. 1회 진동할 때까지의 시간 동일하겠죠? 그럼 이때 1회 진동은 뭘 의미할까요? 1파장, 동일하게 1파장을 의미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빽빽한 곳에서 빽빽한 곳까지 혹은 듬성듬성한 곳에서 듬성듬성한 곳까지 거리를 의미하겠죠. 진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수도 마찬가지로요. 진동수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주기는 진동수분의 1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노트 정리 볼게요. 빨간색으로 고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횡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다? 횡단보도 생각하라고 했다. 어때? 수직인 파동. 그렇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 자, 정리해주세요. 종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그렇죠. 나란한 파동이라고 했었죠. 자, 얘들아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아까 했던 마루, 진폭, 파장, 골, 그 다음에 주기, 진동수까지 모두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얘들아, 파동이 진행할 때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 뭐 있었죠? 위아래로 진동한다. 위아래로 진동한다. 여기 공을 놔뒀더니 위아래로 진동했다. 뭐가 있었죠? 그렇죠. 물결파 지난 시간에 봤었죠. 공이 위아래로 진동했었죠. 물결파. 또 뭐가 있을까요? 횡파의 대표적인 예. 그렇죠. S파. 지진파의 S파.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기파도 횡파의 예입니다. 전자기파. 자, 그 다음에 종파는요. 대표적인 예는요. 그렇죠. 피파 있겠죠. 피파. 그 다음에 안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음파. 음파도 공기가 나란하게 진동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장의 뜻, 횡파에서 파장의 뜻은 뭘까요? 네, 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횡파라고 하죠. 또 혹은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도 횡파라고 하죠. 종파는요? 그렇죠. 빽빽한 곳에서 빽빽한 곳까지의 거리. 얘들아, 너희는 빽빽 하지 말고 빽빽한 곳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듬성듬성한 곳에서 듬성듬성한 곳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요, 미션 실험입니다. 자, 준비물은요, 우리 용수철 2개와 리본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 실험 목표는요, 얘들아, 뭐와 뭐를 구분할까요? 그렇죠. 횡파와 종파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죠. 횡파와 종파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본을 묶은 용수철을 바닥에 놓고요. 양쪽에서 당기는데요. 용수철의 한쪽 끝을 잡고요. 좌우로 움직였을 때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뒤로 흔들었을 때 어떤 게 횡파고 어떤 게 종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때를 관찰해 보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내일은 화학실입니다. 내일 볼게요. 안녕.